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대목이 상사들이 말을 잘 바꾸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달쯤 지나서 말을 바꿨어요, 의견을. 근데 상사들은 그거 자체를 인식도 못해요. 자기가 바꿨다는 사실. 바꿨다는 사실을. 왜냐하면은 막 여러 상황이 들어오고 더 정보도 많아지고 하니까 했겠죠.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준입니다.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우리 신 작가님은 그 얘기 썼더라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딴 얘기했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으니까 꼭 그 얘기를 해줘라. 내가 의견이 바뀌었을 때 꼭 얘기해줘라.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기억 못 하죠. 기억을 못 한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파트가 여기 왜 내 의견이 달라졌지? 그거를 본인이 굉장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의견이 달라졌다는 거는 그 의견을 내기 그쵸. 위한 그 근거가 달라졌다는 거니까 그게 뭐였지를 고민을 하고 찾아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저는 중요한 대목 같아요. 보통은 리더들이 많이 의견을 바꾸는데 잘 모르고 본인이 바꿨다는 근데 사실. 나는 그 말 바뀌는 그 리더가 이해가 되는 게. 그렇죠.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난 사실 내가 이런 얘기 한 걸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맨날 왜 당신 지난번에 얘기한 거 왜? 그래서 나 기억이 안 나,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난 네 리더들도 이해가 돼. 네, 잠깐 그 대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그 처음에 네. 그걸 느꼈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른데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그 강박관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관된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강박증이 있다고. 일관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내 주장은 같은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면 물론 바꿉니다. 그렇지만 틀렸다는 걸 모를 때까지는 잘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내게 오라라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회의를 하는 도중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부어주고 안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네. 보통은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그래도 대목. 제가 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안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속으로만 생각했지. 그건 분위기가 좋았나 봐요. 그건 그러네. 정말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네. 사실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도 했고 제가 윗분들한테 저는 안전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아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던 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항상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난번하고 뭐가 달라졌는데요? 그럼 이런 게 달라졌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하고 이때는 뭐가 달랐어요 라고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쉽게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억나는 사례 혹시 있어요? 생각이 바뀐 거? 그것도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 생각이 바뀐 사례로 여기 적어놨던 거 하나는 이제 저희가 건식정국이라는 건식공정. 건식공정.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건식정국이라는 회의적이었다가. 공정이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맨날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CTO가 돼서 딱 왔더니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릿속엔 딱 그 생각부터 드는 거죠. 또 안 되는 거 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말릴까? 그래서 이제 말릴 방법이 없으니까 가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러. 근데 딱 가서 보는 순간 아니다, 이건 된다. 그 이유는 뭐 내용을 저는 모르겠고요. 뭐를 열심히 했고 뭘 어떻게 했고 뭐 설비를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그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몰입해서 내가 이걸 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은 그거는 되게 짧은 시간에 진짜로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생각을 확 바꾼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결국 건식공정에 성공했어요? 아직 상용은 안 됐는데 네. 지금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의 건식공정이 지금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그래요? 이렇게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 어. 사람들이 하고 있고 분명히 그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유연한 리더네요. 그 일관성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 일관성이라는 화두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혹시 제프 베조스가 얘기하는 가장 똑똑한 리더의 조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제프 베조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새로운 정보로 인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똑똑한 리더라고 제프 베조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관성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관성하면 무조건 이제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안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보면 보통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정보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이 아닌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FTA 같은 것들도 그 전에는 막 반대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돼갖고도 그게 좋은 리더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은 유연성이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러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러너가 돼야지. 러너. 배우는 사람이 돼야지. 난 원래 똑똑해. 막 1년 전 결정. 너무 똑똑한 사람이 했으니까 틀릴 리 없어. 이거야말로 위험하고 계속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그 CEO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러너를 원한다. 그런 뜻 아닐까. 책에서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장 증설 중에 근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계속 물어보셨다면서요. 아, 예전과 같은 설비냐?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같은 설비라고 그러는데 뭐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 진짜. 코칭에서도 중요하잖아. 네. 확인하는 거잖아. 확실해? 확실해? 나중에 보니 그거 아닌 거 일부가 같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아까 소통의 이야기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서 이제 증설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가 생겼는데 기존 거하고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정말로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정말로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해봤더니 몇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르잖아. 그랬더니 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혹시나 더 다른 게 있는지 더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좀 있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오고 문제가 먼저 생기면 그 왜 생겼니? 그럼 뭐 이런 다른 거 없니? 없습니다. 또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있고 좀 있다가는 문제가 생기면 같이 갖고 와요. 아 이런 게 달랐는데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제가 다른 게 있는데 찾아보세요라는 말 자체가 그들한테는 하나의 지나가는 말로 들렸던 거죠. 근데 이제 급기야 마지막에 가서 같이 돌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이건 같냐? 이거랑 이거는 다른데 왜 같다고 하냐? 라는 얘기들 확인하고 나서야 아 이게 진짜 이게 뭐가 다르고 같구라는 개념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비는 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기존 장비랑 같이 돌아가서 제가 사업부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설비보다 수율이 좋았어요. 그쪽 설비들이. 그거는 지금도 어디 가면 야 그때 내가 했을 때 수율이 제일 좋았는데 이런 얘기는 물론 지금은 더 좋습니다. 요새는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서 훨씬 좋아졌지만 그때는 사람 손을 많이 타던 시절이라 네, 그때는 덕분에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 디스커션, 디베이트, 아규 이 세 개가 되게 다른 거거든요. 디스커션은 말 그대로 그냥 뭐 결론 없이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디스커션이고 근데 디베이트는 그 배틀의 원인이더라고요. 싸우다. 그러니까 디베이트는 뭔가 A 안으로 갈 거냐 B 안으로 갈 거냐 할 때 그걸 이제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서 결정하는 거.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디베이트고 아규는 아고스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인가 거기서 나왔다는데 눈이 1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뭔가 이제 물건을 출시할 때 사전에 문제점을 다 갖다 놓고 맨눈으로 다 뒤지는 걸 아규라고 그러더라고. 아규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런 것들은 할 때 그때 껌껌이 할 게 아니고 아규를 쫙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치면 훨씬 더 이렇게 실패 그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지금. 장비 얘기 나오니까 이 책에 그 좀 억울했던 사례 하나 나오잖아요. 약간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미심쩍어가지고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단서 조항에 다행히 걸려서 그거는 안 쓰고 잘 했는데 근데 예, 나중에 이제 그 중국산 장비는 안 쓰는 걸로 했는데 그 후임자가 와서 그걸 써가지고 사고가 났나 그랬는데 결국은 그 본인이 할 때는 안 사용했지만 그 후임자가 써서 그게 사고가 났을 때 그 전에 이거를 이제 도입 검토를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CEO든 CTO든 당대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라도 그렇지, 나중에 그 자기 평가받죠. 책임을. 근데 되게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억울했죠. 뭐 억울했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달려들어서 내게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게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그냥 지나놓고 생각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걸 제가 뒤집었다고 한들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일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그때 제가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왜 내가 했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정말 그
자기가 했다고 할 것 같은 약간 되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거짓은 아니니까요. 제가 도입을 한 건 맞으니까. 저 사람이 샀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코너에 몰려서.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이러면서 제가 그분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말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알았다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까지만 피해가 오고 끝났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들도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그 부분이 저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고 그 친구들이 다시는 새로운 도전하지 않겠다는 말을 근데 들었을 그런 걸로 때 징계를 해요? 정말 마음이 그게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실제로 할 때 계시던 제 상사분은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됐다 그럼 버리자 이러고 끝났던 일이지만 위에 리더가 바뀌면 리더들 중에 바뀌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과거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찾아내야 내가 유능해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느라고 찾아낸 거에 제가 걸려든 거죠. 사실은 이제 한 분이 나중에 그 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걸려가서 되니까 야 물동이를 이는 사람이 물동이를 깨는데 물동이를 깼다고 야단치면 누가 물동이를 일 거냐 이런 사람이 야단치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사실 그때 산티아고 가기 직전에 사표를 냈다가 그 말 덕분에 사표를 거두고 이제 산티아고를 다녀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뭐 의사결정이 뭐 할 수도 있고 과정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허용치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를 잘 부정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 지금 정치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정부도 항상 정부 바뀌면은 항상 전 정권의 문제를 그래서 이거랑 약간 거리가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뜨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투치족하고 후투족이 엄청 싸웠던 80만 명인가 죽었던 루안다.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지향하면서 과거 청산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법관 판사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재판할 사람이 없어서 동네에 약간 그 원로들하고 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본 걸 얘기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산을 하는 거야. 약식으로. 그래서 막 자기 고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봐주거나 죄를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년 동안 그 일을 했더라고. 근데 그 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를 잘 정리한다고 미래가 열리는 건 아니다. 과거를 시시비비 잘 가려서 뭐 하냐는 거야. 그런다고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루안다가 나 요즘 볼 때는 과거사를 제일 잘 정리하고 미래를 가게 돼. 그래서 나는 재밌는 사례네요. 네. 모르셨구나. 몰랐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 나. 루안다 사례 한번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난. 이제 억울한 시간 하시겠다. 왜 산티아고를 가셨나 했더니 그래서 가셨구나.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네요. 예, 그때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가 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 주장이 강하고. 그때는 다른 분들은 제가 말이 많으니까 말을 다 듣고 나서 야단을 치셨어요. 네 말이 틀렸다. 너 맨날 네 주장만 하냐.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분은 제가 입을 열면 너 또 말하냐. 이렇게 아예. 그래서 제 역할은 임원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논의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제 역할일 텐데 내가 입을 열면 안 되고 나는 귀만 열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내가 없는 게 더 잘 돌아가.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만 배가 산으로라도 가면 된다. 산으로 가면 그다음 내려놓으면 되는데 배가 움직이지도 않고 바닥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나 같은 놈이 빠져나와야 산으로라도 갈 거다. 그래서 사실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세상의 대문자 T들을 위한 리더십 수업이라고 써놨잖아요. 어떤 그 앞에도 그거 쓰셨던데 엄마가 우울해서 빵을 사왔다 그러면은 딸들은 왜 우울한지 물어보는데 아들들은 무슨 빵 사왔냐, 빵 어딨냐 이렇게 물어본다며요. 그게 T인가 아무튼 왜 이렇게 되게 생각하셨는지. 재미난 부제. 저는 이제 빡빡 우기기는 저는 소문자 F쯤 됩니다. 라고 우깁니다. 우기죠. 검사를 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그 MBTI 같은 검사, 약식 검사에는 F와 T가 51대 49로 F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되게 저는 중요한 사람이고 그게 어쩌면 R&D 했던 사람들에도 중요하고 근데 반대로 근거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제 생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진 거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그럼 근거가 바뀌었으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바뀌는 게 저한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같은 거를 주장하다가 확 바꾸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대문자 T라는 표현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아니라 더 옳은 게 발견됐을 땐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게 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리더가 되고 나서 T처럼 리딩을 더 많이 했고 나중에 가서는 뭐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겠다는 생각이나 행동을 조금 하긴 했지만 실제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게 특히나 이공계 리더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 제목을 주셨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했지만 반대로 조금 있다가 그래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그런 같아요. 의미에서는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근거 기반이라는 게 음. 논리, 분석, 내용이 맞으면 그렇게 주장하고 그게 바뀌면 또 바꿀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에서도 아트 앤 사이언스 오브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언스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거,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아트적인 면도 있거든요. 리더십이라는 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괜히 마음이 푸근해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괜히 긴장되고. 왜? 그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나오는 성품이나 스타일의 문제, 또 사람을 대하는 온기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아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T들만을 위해서는 이런 책을 읽어봐라. 이거 좋은 제목 같습니다.